한국불교의 이론과 지식을 체계화할 수건불사인 불교 성전 편찬이 현판식과 상임위원 위촉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주한 외국대사 부인들이 사찰 음식을 직접 체험하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우리 불교와 전통문화 우수성이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한식진흥원 이사장 선재 스님이 서울시에서 선보인 사찰 음식에 공무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모여들었습니다. 선재 스님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자연을 보살피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인 2019 케이블 TV 방송대상에서 BBS 불교방송 한일건 PD가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제주도청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인 반야불자회는 지난 2002년 일찌감치 설립돼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 불자 모임이 잇따라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의 이론과 지식을 체계화할 수건불사인 불교 성전 편찬이 현판식과 상임위원 위촉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 성전으로 사회와 함께하겠다는 각오가 넘쳐났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승 구호에 맞춰 불교성전 편찬위원회 현판이 드러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과 포교원 현판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교원장 지용 스님의 제안에서 비롯된 조계종단본 불교성전 편찬 사업은 총무원, 중앙종회 등의 공식 절차를 거치면서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편찬을 다시 하시게 된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도 또 그만큼 책무가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서 빠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편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성전 편찬위 상임위원으로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한 스님과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봉각 스님,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 등이 위촉됐습니다. 기획위원으로는 일지암 감원 법인 스님과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상임위원장 지용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지용 스님은 환경과 통일 등 현 시대의 화두를 불교 성전 편찬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불교 사회 교리서로서의 이 사회 각 분야의 불교의 사상적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환경, 통일, 인권 이런 각종 사회 분야에 불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사상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리를 해서 조계종단본 불교성전은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선별하고 오늘날의 언어와 디자인, 이북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교 대전을 시작으로 7, 80년대 동국대 역경원과 대한불교 진흥원 등을 거쳐 대한불교 청년회에서도 불교 성전을 발간했지만 조계종단 차원의 표준 불교 성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해 스님을 시초로 많은 불교 성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그 불교의 좋은 점들, 그걸 경전마다 뽑아서 하는 요전의 형식을 떴는데 이 조계종의 불교 성전을 만들어낸다면은 이런 요전의 성격을 넘어서서 초기와 대승불교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신행과 기도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한국불교 최대종단 조계종의 표준 불교 성전 편찬은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답을 담아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폭넓게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가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봉축 프로그램들을 이번 주말에 잇따라 선보입니다. 조계사는 내일 오후 대웅전에서 영유아 수기법회를 봉행하고 주지 지현 스님을 계사로 영유아들을 위한 관정의식 등을 진행합니다.
일요일 낮에는 조계사 불교 학교에 참여하는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200여 명이 함께 계를 수지하는 연합 수계법회 우리도 부처님 같이가 진행됩니다. 일요일 오후 4시부터는 대웅전합 특설 무대에서 3대가 행복한 가족노래 경연대회 하하하 노래자랑이 펼쳐집니다. 특히 가족노래 경연대회는 최근 전국 노래자랑에서 가수 손담비 씨의 노래를 불러 일명 할담비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지병수 할아버지가 특별 출연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대사 부인들이 사찰 음식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음식의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한국 불교의 철학과 문화도 느끼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힐링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사찰 음식. 이 사찰 음식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각국 대사부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유럽연합과 벨기에, 헝가리, 이집트 등 주한 외교대사부인 18명을 초청해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사찰 음식은 한국 불교 1700년 전통 속에서 수행자가 직접 손수 만들어 먹었던 수행 음식입니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음식 재료를 재배하는 일에서부터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일 모두를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는 1년간 사찰 음식을 배운 경험담을 말하며 사찰 음식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인생에 그때 아마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사찰 음식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배워서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구나. 사찰 음식들은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제철 식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의에 나선 동원 스님은 본격적인 시연에 앞서 사찰 음식의 역사와 특징부터 설명했습니다. 사찰 음식이 추구하는 바는 음식을 만들면서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스님들이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찰 음식을 만드는 저희의 최종 목표는 하루를 살아도 향상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쑥과 봄동, 더덕 등 평소 접하지 못했던 야채들이 어우러지자 대사 부인들의 얼굴에 설렘과 호기심이 묻어납니다. 향긋한 더덕을 부드럽게 다지고 기름에 구워내 놓은 더덕구이를 맛본 벨기에와 칠레 대사 부인은 감탄을 자냅니다. Very nice. This is my first time. Very delicious. 유럽연합 대사 부인은 사찰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It's very nice to learn about how delicate it is to prepare these very special vegetables that we hopefully can find when we go back home and try ourselves. 모든 생명에 감사하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사찰 음식. 참석자들은 한국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의 향기도 느끼며 돌아갔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 문화와 정신이 깃든 사찰 음식이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 외교 콘텐츠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흔히 절밥으로 불리는 사찰 음식은 스님들의 오랜 수행식이지만 요즘은 일반인들도 자주 찾는 건강 음식이 됐는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김밥과 부침전이 봄향 가득한 제철 재료와 만나 대중성까지 갖춘 사찰 음식으로 거듭났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향기 가득한 싱그러운 채소들이 연근과 도토리 가루로 만든 반죽을 만나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를 냅니다. 고슬고슬한 밥에 갖은 봄나물을 넣은 봄나물 짠지 김밥은 투박하지만 맛은 일품입니다. 사찰 음식의 대가로 평가받는 한식진흥원 이사장 선재 스님이 서울시 선명상 동호회의 초청으로 오랜만에 서울시를 찾아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최근에 사찰 음식에 대한 열풍을 말해주듯 일과 시간이었지만 부서에 양해를 구하고 나온 공무원은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채식이나 이런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보게 됐고요. 이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봄이라서 좀
많이 입맛도 당기고 하는데 음식이 굉장히 좀 맛있고요. 그다음에 입에 딱 맞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서울시 선명상 동호회는 사찰 음식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쉼표를 찍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의 쉼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선재 스님은 만약 좋은 음식을 먹는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은 어디서부터 오죠? 좋은 자연에서부터 옵니다. 좋은 자연을 맑고 깨끗할 때 우리가 좋은 음식 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연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스님은 그러면서 경전 속 음식 이야기와 현실의 사례를 접목해 사찰 음식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철 채소의 깊은 정성과 대중성까지 갖춘 사찰 음식.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요즘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2019 케이블 TV 방송대상 시상식이 어제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케이블 TV 방송대상 시상식은 국내 방송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인 유료 방송에서 유일한 시상식인데요. BBS 불교방송 한희관 PD가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국내 유일의 유료 방송 시상식인 2019 케이블 TV 방송대상. 이날 시상식에는 국내 방송 트렌드를 이끄는 파워 콘텐츠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와 미디어의 다양성을 반영한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채널 사업자 작품상 수상에는 드라마 부문 미스터 선샤인이 VOD 대상과 함께 2관왕을 차지했고 음악 부분에는 프로듀스 48이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르의 PP채널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저변을 확대한 콘텐츠 등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한희관 PD는 유료 방송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유공자 표창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BBS 불교방송 TV가 꾸준히 성장해온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서 매우 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시상식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박선숙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을 비롯해 BBS 불교방송 강동은 방송본부장 등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이날 시상식에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이제 플랫폼 산업은 무한 경쟁 체제로,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경쟁 체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제 매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장은 차별 다변화를 통해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성을 강화해온 케이블 TV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케이블 방송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그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공세를 하고 있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케이블 TV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케이블TV 협회는 시장 변화와 글로벌 사업자의 공세에 대비하는 한편 협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에 위치한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민 스님은 적은 금액이지만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29개 불교종단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민 스님은 그러면서 재해구호협회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재난재해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종단협 차원에서 모색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정희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종단협의 이번 지원이 산불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해 들어온 성금 268억 원을 모두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과 동국대 의료원이 힘을 모아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핵심인 승려 요양병원, 요양원 건립을 구체화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최근 취임한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승려 요양병원과 요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 원장은 동국대 일산병원의 경우 인근에 대형 병원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지만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의료기기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의료원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BBS 뉴스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국민을 보듬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 불자회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획보도 4번째 순서로 제주도청 불자 모임인 반야 불자회를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주 5등 선언 대웅전. 참선을 하며 신심을 다지는 이들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불자 모임인 반야불자회 회원들은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정기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20여일 앞둔 정기 법회에서 지도법사 재용 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이 자비스러운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 부처님께 귀한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발견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까 얘기한 거듭나는 항상 재창조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청 반야불자회는 2002년 창립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불자회 결성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정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불자 공무원 신행 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망이 일었습니다. 반야불자회는 창립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도내 300여 사찰 부처님 전에 초공양을 올리며 제주 사회의 등불이 될 것을 다짐해 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이 가피가 제주도의 전역에 다 펼쳐지고 그리고 부처님이 지혜로움이 우리 도민과 그 지역에 모두 골고루 편안하게 이렇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마음으로 저희 도청 불자 회원들이 초를 공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청 반야불자회는 2010년 서귀포시청 반야불자회, 2011년 제주시청 반야불자회가 연이어 창립하는 데 촉매제가 됐습니다. 매년 초에는 이들 세 곳이 합동법회를 봉행하며 제주사회 불자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최근 들어 도청과 두 시청 반야불자회 간 연대 활동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분위기도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반야불자회는 앞으로는 종단 대표 사찰을 가서 참배도 하고 법회를 옮기면서 우리가 신심을 더 돈독히 하고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이제 템플 스테이나 성지 순례를 활성화해서 회원들이 신심을 더욱 증장할 수 있는 그런 법회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청 반야불자회는 올해 종단 대표 사찰 순회 법회와 템플 스테이, 성지 순례 등을 통해 회원 간 화합을 다지면서 공직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금강석 같은 신심으로 공직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제주도청 반야불자회의 향후 활동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벚꽃과 개나리 등 봄꽃이 절경인 영천댐 일주도로를 내달리는 벚꽃 백리길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영천댐 공원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는 하프와 10km, 5km 등 3개 코스에 1,500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영천 충효사 등 불교계와 지역 체육계가 이번 대회 원만한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참가 선수들과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안녕을 위해서 만세 삼창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충효사는 벚꽃 마라톤 대회 성공을 기념해 쌀 500포를 영천시에 보시하며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해 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혔습니다. 타임은 해마다 세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집단을 뽑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발표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방탄소년단과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이회성 의장이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박물관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사마르칸트 박물관에 고구려 사신이 등장하는 궁전 벽화가 있기 때문으로 문화재청은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에 맞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문화유산 공적 개발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내일 낮 12시부터 2019 서울 거리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릴레이 콘서트가 열립니다. 야외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6개 팀이 가요와 인디 음악, 마임, 탭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며 올해 서울 거리 공연은 오는 11월까지 시내 곳곳에서 2,600차례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계부채의 고통은 학자금이라는 형태로 20살 대학생들에게까지 무겁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국 400여 대학 학생들의 학자금과 장학금을 책임지는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이 두 달 후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등교육 비용 부담 완화 등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요. 예. 창립 전과 후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근본적으로 달라졌는데요. 전에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받는다 해도 주로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장학재단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난 10년간 쭉 계속해서 장학금이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 규모가 지금 4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등록금 중에 한 절반 정도를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셈이니까 반값 등록금이라는 그런 목표가 거의 실현된 셈이죠. 예. 네. 반값 등록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반값 등록금의 기준이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등록금 총액을 분모해 두고 그중에 장학금을 얼마 받느냐 그것을 분자해 놓으면은 대체로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등록금 분의 장학금이 절반이니까 절반은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셈이고 따라서 등록금이 반으로 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간 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간 110만 명 정도가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전국의 대학생 그리고 전문대생을 다 포함해서 학생 수가 210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절반 약간 넘는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장학재단에서는 학비 부담 외에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연합 기숙사 설립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예, 예. 그게 이제 목표를 한 5천 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1호 기숙사가 건립돼서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것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건 잘 추진이 됐고 그것은 재원이 은행연합회에서 여러 은행들이 돈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3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 줬고요. 땅이 중요한데 땅은 유휴 국공유지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돈이 안 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경기도 고양시의 1호 기숙사는 성공적으로 잘 돼 있는데 2호 기숙사가 지금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요. 2호 기숙사도 재원 한 300억 정도는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한수원과 원전이 있는 몇몇 지자체에서 돈을 흔쾌히 내주셔가지고 돈은 마련돼 있고, 또 유휴 국공유지도 이번에는 서울 시내에서 찾다 보니까 성동구 행당동에서 적절한 유휴 국공유지를 발견해서 거기에 지으려고 합니다. 국가 차원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한국장학재단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학재단의 비전, 역할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한국장학재단은 원래 대학생들에게 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난한 학생들이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됐고 지금 그 목표가 사실은 많이 달성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남은 과제는 중고등학생들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이 지금까지는 대학생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장학재단의 앞으로 10년의 과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사찰 음식은 그야말로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대표 장르로 꼽히면서 건강식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주한 외국 대사 부인들도 그 맛과 분위기에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찰 음식 속에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맛과 영양은 물론이고요. 불교 철학과 문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4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